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40호 제6면 기사입니다. 남양주시 시정부 재난지원금 오프라인 동시 접수 시작. 남양주시 시장 조광한와 정부 재난지원금 오프라인 방문 신청 접수가 18일부터 시작됐다. 남양주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6개 읍면동 주민센터를 한 번 방문으로 정부와 시 지원금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5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은 접수 초기 혼잡 방지와 코로나 예방 등을 위해 마을회관, 경로당, 공동주택관리사무소 등 총 63곳을 찾아가는 현장 접수처로 운영하고 있다. 접수 창구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공적 마스크 오부제와 같이 신청인의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또한 평일 신청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주말 접수 창구를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1인당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시 지원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신분증과 통장사본,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의 도장 또는 작성된 신청서, 통장사본, 사진 가능을 지참하면 된다. 또한 정부 지원금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선불카드만 가능하며 세대주의 신분증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대리 신청은 세대주의 법정 대리인 또는 지급 대상 가구에 포함된 가구원만 가능하며 대리인 신분증, 세대주 도장 또는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본인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카드사 은행 영업점을 세대주가 직접 방문하면 된다. 조광한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다수의 시민 특히 자영업자와 일용근로자, 비정규직 분들은 실직과 가계소득의 감소로 당장 현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임대료, 각종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등의 지출에 곤란을 겪고 있다. 이에 우리 시는 이러한 시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시 재난지원금의 현금 지급으로 재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이번에 지급되는 시 재난지원금은 당장 현금 지출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현금 지급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어 온라인으로 현재까지 총 48만 2,355명의 시민들이 신청해 신청률이 70%에 달하고 있으며 모두 지급을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 지원금은 7월 31일, 정부 지원금은 8월 18일까지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별 현장 접수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이의 신청은 간단한 서류 안내 및 신청서 제출 외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조광한 남양주시장, 한부모 가정의 노트북 전달. 남양주시 시장 조광한은 코로나19로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비해 디지털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스마트 기기를 지원하는 땡큐 스마트 기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일 조광한 시장은 남부희망케어센터 관계자와 함께 장애 아동을 포함한 이남 이녀를 양육 중인 금곡동 거주 한부모 가정을 방문해 온라인 계약에 따른 원격 수업용 노트북과 식품 꾸러미, 외식 상품권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은 코로나19 여파로 초, 중, 고교의 온라인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디지털 소외계층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땡큐 스마트 기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조광한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맞이한 사상 초유의 온라인 계약으로 인해 취약계층, 그 중에서도 특히 다자녀가 있는 취약계층 가정에서 스마트 기기를 준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 시에는 당장 처한 환경으로 인해 동등한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며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시는 땡큐 스마트 기부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 총 2,169대의 스마트 기기를 지원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912대의 노트북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동두천시 가정의 달 맞아 가족사랑 실천 캠페인 실시. 동두천시 시장 최용덕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21일 가족사랑 실천 캠페인을 꿈나무정보도서관 앞에서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상황에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가정 내 폭력 근절 및 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되었다. 이날 캠페인에는 동두천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이정숙, 동두천 성폭력상담소 소장 이근임 가 함께 참여했으며 아이돌봄 지원사업, 가정폭력 상담 안내 등 홍보부스 위주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여성가족부의 세상 모든 가족 함께 응원해요 슬로건에 맞춰 진행되었으며 시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겪는 사회관계, 정신적 경제적 불편함과 고통을 가족과 매일 30분 이상 대화하기, 매월 1일 이상 가족과 데이트하기 등 가족사랑 실천 방법으로 극복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한편 시에서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동두천 성폭력상담소, 가만전화기 지역번호 031-867-3100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만전화기 지역번호 031-863-3801 등을 운영하고 있다. 동두천시 보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찾아가는 가정방문, 이웃 돌봄의 메카. 동두천시 보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경부영 박미애에서는 지난 21일 관내 독거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정성 들여 준비한 간식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보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가정 10가구와 결연을 맺고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이웃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 위원들이 함께 모여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어르신을 방문하여 말벗을 해드리며 어르신들의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과 의논하여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이웃 돌봄의 메카로 자리잡고 있다. 박미애 위원장은 이제는 찾아가는 가정 방문을 통한 말벗과 상담, 그리고 반찬 및 물품 돕기에서 벗어나 독거 어르신들이 실제로 필요한 의식주 및 병원 방문 보조 등 일상생활까지 봉사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부영 통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주 찾아가는 가정 방문과 밑반찬 전달, 주거 환경 개선 등으로 아낌없이 희생하고 봉사해주시는 지역사회협의체 위원님들 덕분에 행복한 보산동이 만들어지는 것 같다고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동두천시 장애인체육회 착한 나눔 릴레이 우리도 동참. 동두천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최용덕는 지난 19일 오전 동두천시청 시장실에서 동두천시 장애인체육회 생필품 나눔 키트 34박스 100만원 기부에 따른 전달식을 가졌다. 동두천시 장애인체육회 고재석 수석부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는데 우리 장애인체육회도 빠질 수 없어 동참하게 됐다. 이렇게 좋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시장님과 자원봉사센터에 감사드린다. 어려움 속에서도 꽃은 피듯이 희망과 용기를 갖고 열심히 생활하길 바란다. 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장애인체육회에서 기부한 이웃사랑 나눔 키트 34박스는 관내 차상위 장애인 가정에 배부될 예정이다. 동두천시 자원봉사센터의 특수시책 사업인 코로나19 극복 이웃 돕기 나눔 키트는 현재까지 500박스, 1,500만원 상당 정도가 기부되는 등 희망 릴레이가 뜨겁게 이어지고 있다. 동두천시 학교 개학 대비 열화상 카메라 긴급 지원. 동두천시 시장 최용덕는 학교 개학에 맞춰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열화상 카메라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교육부 및 경기도 교육청에서 600명 이상 학교에 열화상 카메라를 지급했으나 동두천시에서는 관내 23개 학교 중 4개 학교만이 지원을 받았다. 이에 동두천시에서는 교육부와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원받지 못한 나머지 학교 19개소를 대상으로 열화상 카메라 구입비를 긴급 지원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들을 조정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열화상 카메라 구입비로 용도를 변경하고 이를 각급 학교에 보조금으로 배부했다. 그동안 동두천시는 학교 개학을 대비하여 모든 학생 및 교직원에게 휴대용 손소독제를 배부하였고 최근 교직원들을 위한 마스크도 학급 학교에 배부했다. 또한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학원과 교습소, 독서실 등에도 150여 개의 비접촉식 체온계를 구입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미집행 무상급식비로 관내 학교 농산물 꾸러미 지급을 결정하는 등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29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폐회. 동두천시의회 의장 이성수는 5월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제293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 발의안건 13건, 의원 발의안건 7건 등 총 20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의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 방문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마지막 날인 22일에 개최한 제5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 발의 안건으로 기획감사 담당관 소관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과 의원 발의 안건으로 이성수 의장이 대표 발의한 동두천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안건, 총 20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의결했다. 특이사항으로 투자개발과 소관 소요산 카라반 리조트 조성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 간 의견 차이로 인해 본 안건에 대해 거수로 찬반을 표결을 했다. 표결 결과 의원 7명 전원 반대로 인해 본 안건은 부결됐다. 조례안 및 일반 안건 의결에 이어서 상정된 안건인 2020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문영 은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집행부와 의회 간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일반회계 세입 세출액 4,513억 6,102만 원, 특별회계 세입 세출은 822억 4,075만 3천 원으로 세입 세출 예산 총액 5,336억 177만 3천 원으로 최종 가결됐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94회 제1차 정례회에 예정되어 있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은호를 대비하여 이번 임시회에서 심사 검토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현장 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끝으로 제29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성수 의장은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전했다.